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자, 여기 익살스러운 일론 머스크의 표적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내년에도 잘 나갈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 이런 퍼드도 있어요. 정말 놀랍고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16%, S&P 500이 0.14%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상승폭은 좀 미미했지만 S&P 500이 이제 전고점을 1%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S&P 500의 전고점은 2022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4,796이었는데 4,781까지 오늘 오르면서 1%밖에 이제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현재보다 1%만 더 올라서 신기록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요.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서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들어선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해서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년 1월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도 판단이 들어요. 최근 PC 물가 지수마저 낮게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79%까지 기록을 했어요.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 주가 지수 계속 괜찮을 수 있습니다. 유가도 70불대 초반에서 안정화된 모습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5,000선을 돌파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음 FOMC 회의는 1월 31일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16,000선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승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우량 종목은 계속해서 저가에 모아가는 투자가 좋습니다.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들과 지금 많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지지 라인으로는 14,000선, 2차는 13,300선 제시해드리고 있죠. 오늘 유가는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장이었고요. 다만 최근 장세를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오늘 1.8%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가 4분기 들어서 차량 가격 인하보다는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판매량도 잘 나오고 있고 모델 3 리프레시도 여전히 유럽으로 잘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테슬라 주가를 그래도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테슬라 주가에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년 1월달 미국 증시 캘린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놓칠 이슈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FOMC 금리 인하 확률과 연계가 되어 있죠.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 경기 민감주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1월 31일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81.4%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1월 31일이 FOMC 회의까지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도 낮아진 모습이고 물가가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 속에서 내년 1월 달에는 자, 이번 12월 달에 CPI 지수, PCE 지수가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라가면서 내년 1월 말까지는 그리고 2024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4분기 인도량과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분기 인도량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문제는 4분기 실적이 되겠는데 얼마나 마진율이 잘 방어가 됐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 주가 오늘 좋았어요. 1.88% 오르면서 261.4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현재 이 2년 동안 이어진 하늘색 선이죠. 바로 강력한 2년 동안 이어진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이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저항을 강력하게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뚫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항대에서 지금 약 한 4, 5일간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지난 하락 때보다는 좀 괜찮다, 지난 도전보다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4분기 인도량이 어쨌든 한 47만 6천 대 정도를 넘어서면서 연간 테슬라의 목표치였던 180만 대 정도만 올해 달성하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가 잘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날 테슬라 상승에는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18,500대가 나왔다라고 했죠.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모델 3 판매량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중국 로컬 판매량 18,500대 중에서 약 20%가 모델 3라고 해요. 그래서 약 한 3,700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 말경에 약 중국 모델 3가 5,0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미진한 숫자가 최근 판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유럽으로 대규모 수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전체 판매량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모델 Y가 즉 이 주황색 막대가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델 Y가 그만큼 중국 로컬에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모델 Y는 올해 중국에만 60만 대 이상 인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트로이 테슬라이크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산 중국산 모델 Y가 65만 대 정도가 인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 로컬에 판매가 되는 숫자겠죠. 자, 이번 분기 모델 Y는 약 한 32만 7천 대 정도 인도가 예상이 됩니다. 분기당 30만 대 이상 팔리게 되면 연간 120만 대 이상 팔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연간 100만 대 이상만 팔려도 글로벌 판매량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모델 Y는 올해 123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차 최초로 글로벌 넘버원 판매량으로 등극할 예정에 있어요. 아마 작년에는 2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위가 확실시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2023년은 상징적인 해가 되겠죠. 전기차 최초로 글로벌 넘버원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러한 모델 Y의 판매량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기존의 모델 Y와 좀 다른 모습이죠. 최근에 나왔던 모델 3 리프레쉬랑 좀 닮은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멋진 엣지가 있는 데이라이트도 있는 모습인데 바로 모델 3가 채용한 헤드라이트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바뀌는 모델 Y 프로젝트명이 주니퍼라고 하는데 이 주니퍼가 2024년 중반에 나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고 있어요. 바로 업그레이드 뉴 모델 Y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모델 Y는 올해 122만 대를 넘기면서 글로벌 차량 판매 1위에 등극할 예정에 있어요. 안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가 자, 이렇게 상품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 내년에는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글로벌 1위에 등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셨듯이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관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크게 바뀌어요. 아무래도 LED 무드 등이 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모델 3 리프레쉬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상품성을 대폭 개선을 했는데 그동안 테슬라에 있어서 불만 사항들을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더욱더 편안해진 시트, 더욱더 정숙해진 차량 내부, 그리고 하드웨어 4.0까지 도입을 하면서 더욱더 빨라진 소프트웨어 가동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대거 테슬라 모델 Y 신규 주니퍼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래도 올해에도 3분기에 모델 3 리프레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되었는데요. 모델 Y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내년 3분기, 늦으면 내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모델 Y 신규 모델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영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델 Y 주니퍼라고 적혀 있죠. 거의 뭐 헤드램프 그리고 백라이트 디자인이 이번에 나온 모델 3 리프레쉬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차량 크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해요.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도 모델 Y 리프레쉬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동안 테슬라를 좀 많이 소위 까온 그런 언론사이지만 스매시 히트 모델 Y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델 Y 판매량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revamped version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모델이 버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내년 성장
역시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이버트럭마저 약 한 1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성장을 도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사죠. 댄 아이브스가 일하는 곳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세력 증권사인데요. 이 웨드부시가 내년에는 테슬라가 올해 대비 약 한 30%까지 인도량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간 판매량이 180만 대인데 내년에는 230만 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델 Y 판매가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셨듯이 이 전기 크로스오버가 내년 3분기부터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드부시는 이번 4분기에 테슬라가 약 48만 대를 납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약 한 48만 100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납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80만 대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목표로서 1월 달에 이 정도의 납품량을 보여주고 분명히 1월 달 어닝 콜때 그러니까 1월 25일이 되겠죠. 그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 220만 대에서 230만 대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내년에도 중요한 거는 바로 그로스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웨드부시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총 마진율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4분기 들어서 중국 위주로 가격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리튬 가격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20% 정도 마진율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로스 마진율 기준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면 10%에서 15%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쨌든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졌죠. 약 한 9%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률도 약 한 15%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차량 할부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진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테슬라는 내년에도 성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레거시 업체들은 자꾸 뒤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GM의 SUV 간판 차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블레이저란 모델이 있는데 이 블레이저 EV가 2024년형으로 지금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을 했어요. 배터리 충전 실패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주행 중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꺼지는가 하면 배터리 충전 실패로 차량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제점이 2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차량 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전기차용 OS, 전기차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전기차를 초기 설계할 때부터 수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설계를 했죠. 차량 내부 모든 부품들이 하나의 CPU, 하나의 OS로 돌아가고 있지만 자, 이런 레거시 카 메이커들은요 부품별로 ECU라고 하죠. 제어 장치가 달려있고 수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각자 따로 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제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충전 서비스마저 충전 소프트웨어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OTA가 정말 가능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전기차 채택률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결론은 테슬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폭스바겐마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을 하면서 테슬라로 계속 통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결함 사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OS와 FSD마저 라이센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를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를 통한 마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진율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제조에만 이러한 카메이커들이 집중을 하려면요 이미 완벽한 OS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FSD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채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과 같은 기존 레거시 업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달라요. 최근 사이버트럭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트럭을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채운 다음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기어가 뒤로 들어가면서 차량이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 마음을 읽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더 컴퓨터스러워진 사이버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델 Y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데 모델 Y 역시 소프트웨어 OTA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OTA로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OTA도 어려울 뿐더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마저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하다하다 이제 정말 이상한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로봇 attacks an engineer at company's Texas factory라고 말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봇이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를 사람을 공격했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 일론 머스크가 있고 로봇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 로봇이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이가 없는 뉴스입니다. 자, 이것은요 2년 전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2년 전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로봇,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년 전에는 없었죠. 자, 이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로봇이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쿠가 로봇이죠. 로봇 8이 되겠습니다. 이는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되어서 조립을 담당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용접도 하는 로봇이 되겠죠. 자, 이 로봇이 잠깐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해서 근처 엔지니어를 다치게 한 사건이 2년 전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테슬라의 AI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기존 미디어와 레거시 업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죠. 우버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데 테슬라와 함께 진출한다고 합니다. 일단 12월 달 이번 달에는 모델 Y 30대를 일본 시장에 출시를 하고 내년에는 100대로 늘린다라고 해요. 가격은 일반적인 택시보다 20%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우버가 이렇게 테슬라와 파트너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계속 이렇게 파트너십을 글로벌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사람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 택시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버는 굉장히 큰 마진율을 남길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